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인 스포일러의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신호를 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여전히 저와 함께 하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두 분 되게 조용하시네요. 네.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 감성을 갖고 있는 우리 뚝딱이 인사해 주시죠. 20세기면은 1900년대 아닌가요? 20세기가 1900년도 맞죠? 1900년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왜 이러시죠? 아, 맞습니다. 네, 21세기에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제가 별로 세대 차이를 못 느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였죠? 저한테 하신 말씀 인사해주세요. 인사.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렇게 저물어가는 마당에 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뚝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로는 사랑도 차분하게 하실 분 같지만 자, 이런 분이 또 의외로 죽도록 뜨거운 사랑을 하시던데 효블리 인사해 주세요. 네, 블리블리 효블리입니다. 네, 네, 격정적인 사랑을 꿈꾸는 네, 네, 그렇군요. 효블리입니다. 네. 저희가 왜 또 갑자기 사랑 타령을 했나 하면 저희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특집입니다. 사랑 얘기, 네, 러브 스토리를 다룰 예정인데요.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뚝딱이가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저 체리복주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리고 효블리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로 라라랜드를 꼽았거든요. 우선 라라랜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엽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엽기적인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불, 오늘 최고의 사랑 이야기로 뮤지컬 영화인 라라랜드를 꼽았는데요. 간단한 영화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이걸 꼽았나 이런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영화가 위플래시를 이제 감독한 맞아요. 감독한 감독, 네, 그분이 아마 각본도 이제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플래시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 영화관에서 이제 보고 나올 때 되게 몰입도가 높은 영화다 보니까 어깨에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침을 맞을 정도로 제가 그 영화를 몰입해서 봤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드럼을 같이 치는 느낌. 네, 같이 옥죄어서 내 몸을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 여운이 아주 이제 컸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아마 15년도에 위플래시가 개봉하고 이게 16년도에 라라랜드가 이제 나왔거든요. 1년 뒤에 라라랜드라는 또 새로운 작품을 개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영화의 두 남녀 주인공인 이제 세바스찬과 미아가 등장을 하는데 세바스찬이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미아가 엠마 스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재즈 피아니스트고 미아는 이제 배우 지망생으로 서로 각자의 꿈을 쫓으면서 또 서로가 좀 낙담해 있을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뭐 방법도 제시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좀 예쁘게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뭐 만남가 있고 헤어짐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연출이 가장 좋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구나. 이게 예를 들면은 초반에 가장 이제 도입부의 엠마 스톤이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간다라는 장면에서 이제 화면이 갑자기 전환돼서 엠마 스톤 혼자 딱 단독샷이고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이게 오디션 연기구나 이런 건 알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약간 헷갈리게 장면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예를 들면 마지막 우리가 또 이제 뭐 우리가 결말도 스포를 많이 하니까 그냥 먼저 얘기를 하면 네, 띠로리 많이 하니까요. 네네. 부담이 없네요. 네네. 내가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네네. 없이 그냥 말을 할게요. 네네. 마지막에도 이제 5년 뒤라고 해서 우리 미아가 배우 지망생에서 정말 어엿한 배우가 되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촬영장, 세트장, 카페에 맞아요. 되게 당당하게 멋있게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왔어. 촬영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관객들은 이 집에 남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라이언 고슬링일 수도 있고 다른 남편일 수도 있고 이거를 긴장감을 이상하게 잘 주더라고요. 연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런 연출이 되게 신선하면서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진짜요? 안 좋아하는데도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보는 내내 너무 감정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미아가 그 카페 본인이 이전에 무명 시절 때 그 카페에서 본인이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유명한 배우가 왔을 때 막 선망의 그쵸. 눈망울 보내는데 뭐 그 카페 주인이 돈은 안 받아요 이랬더니 네. 아예 드려야죠 이러면서 근데 그걸 똑같이 자기가 유명해졌을 맞아요. 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뭔가 남의 성공인데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은 스토리긴 하지만 또 막상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흐뭇하게 보게 되고 그런 반복적으로 앞에 부분과 이제 엔딩 부분에 대조적이면서 상황은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상황은 바뀌어서 보여주는 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출들이 너무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네, 좋았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미아가 카페에서 일할 때 빵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글루텐 프리냐 글루텐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글루텐 있는 거면 나 환불해 주세요. 네. 그분이 이 감독 데미안 셔젤의 부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름이 올리비아 해밀턴이고 네. 그 데미안 셔젤이 29살 때 85년생이더라고요. 맞아, 저랑 친구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9살 때 위플래시를 만들었고 원래 그 라라랜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캐스팅이든 투자든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위플래시를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분이 재밌는 이거 너무 여담인데 사적인 얘기지만. 위플래시가 개봉될 때 첫째 부인이랑 이혼을 해요. 이 젊은 나이에 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사담이고요. 그 라라랜드 왜 라라랜드인 줄 아세요? LA. 맞아요. LA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LA의 라라랜드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가? 맞아요. 보통 LA 아니 원하는 답이 아니었나? 아니야. 네네네. 네, 맞아요. 그것도 정답 중에 하나인데, 네, 두 개가 있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LA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라라랜드라는 말 자체가 몽상의 세계, 꿈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리브인 라라랜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꿈속에 산다. 너 정말 현실 인식 못하는구나. 이런 약간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LA잖아요. LA이기도 하고 또 라라랜드의 그 꿈 뭐 사리분별 못한다, 꿈만 꾸고 있다. 요거랑 합쳐서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되게 좀 잘 지어진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제목도 굉장히 좋았고 포스터, 뭐 색감 여러 가지, 뭐 의상, 맞아요. 뭐 정말 이제 시각적으로도 장소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세바스찬이 이제 뭐 재즈를 좋아하니까 어떤 재즈 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들에 맞아요. 대한 분위기, 음악, 거리 그리고 이제 좀 중간중간 뭐 그런 꿈꾸는 듯한 둘이 뭐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상 꿈꾸던 그런 기분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화면 전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스토리를 빠르게 하는 것도 요즘에 사람들이 지루한 걸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면에서
뭐 좀 롱으로 해서 감정을 굉장히 깊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환하는데 감정의 깊이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보면서 또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반부에 미아가 겪는 좌절감이 있잖아요. 오디션을 수없이 받고 그 수없이 본다라는 장면을 연출할 때 옷이 계속 바뀌어요. 다른 배역, 다른 곳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오디션 배역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사실 안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되게 빠르게 보여주지만 그 감정을 굉장히 깊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처절할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얼마나 뭔가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까지 막 낙담해 갈 수밖에 없는 감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팍팍한 마음과 버거운 마음이 있지만 거기 이제 배역 중에서는 대학교 2학년 중퇴는 아니고 그냥 휴학 상태에서 그런 오디션들을 다니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젊다라는 거 외에는 다 암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젊음이 가장 큰 재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땐 몰랐죠. 그렇죠. 젊을 때 젊음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뭐 낙담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에서 뭐 라이언 고슬링, 그러니까 그 세바스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런 재즈 바 같은 곳을 클럽이죠. 재즈 클럽을 차리고 싶지만 돈은 없고 또 시작 초반부에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은 또 이제 감성적인 낭만파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어라고 하니까 형제 같은 뭐 자매분이 그러니까 그건 누나인지 누나. 여동생인지 나 누나인가? 누나라고 생각했어. 누나 하도 같아요. 맞아. 그건 뒤통수가 아니라 사기라고 한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것까지 낭만적으로 포장하냐. 뭐 이런 비난도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나이와 이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뭐 중간중간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둘이 되게 우연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게 그 우연히 이제 미아도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걸어가는 길에서 어느 뭐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알바 같은 걸 하고 있는 이제 세바스찬의 음악 소리를 듣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또 세바스찬이 해고를 당하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그런 프리스타일 재즈 곡을 하는 것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여자는 이 순간 반했는데 세바스찬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되게 무신경하게 밀치고 이제 엇갈리는데 그 곡이 이 영화 전체에 한 3-4번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쓰여 보이니까 엔딩에서 그 곡을 우리는 뭐 이제 스포일러가 남바니까 네. 이게 같이 이렇게 그 상상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결국 이제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각자 꿈을 도전하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이제 미아는 프랑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고 세바스찬은 자기가 여기 이제 LA에 남아서 재즈 클럽을 하고 또 뭐 그런 미국 일주하는 연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밴드에서 연주하는 것들을 이제 극중 상황상 몇 년을 더 했을 것 같고 그게 각자 바쁘게 또 살다가 또 우연히 그 곡을 또 듣잖아요. 미아가 다른 남자의 와이프가 되어서 그 상황에서 그 세바스찬이 연주하면서 본인이 미아와 사귀었을 때 후회했던 순간순간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거를 정말 그때도 화면 전환 되게 빠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렇게 처절하게 표현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표현과 감정을 너무 잘해서 저는 이제 제가 뽑는 가장 좋았던 영화의 엔딩이거든요. 모든 영화를 모든 영화 봤었을 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엔딩이긴 해요. 제 엔딩이 사실 판타지잖아요. 거의 완전히 그쵸. 그 순간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처음 서로를 인지했던 순간을 다시
재해석 뭐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때 세바스찬이 원래는 처음에는 밀치고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을 때 너무 연주 좋아요 이러는데 밀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키스로 되면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좋아지는 맞아요. 내용들을 이렇게 환타지로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건 환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환타지임을 보여주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됐구나. 그래 서로의 갈 길을 약간 축복해주는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도 둘 다 잘 돼서 다행이지. 맞아요. 이게 보면서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라라랜드 극장에서 하도 그때 막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봤는데 뮤지컬 장면에서는 그 맨 처음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오가서 네, 춤추고 오프닝. 이럴 때는 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다가 저 아직 사랑을 모르나 봐요. 도대체 내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효블리는 어떤 사랑을 한 거지? 저 초반에 인사말에 격정적인 사랑을 꿈꾸는 효블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 호흡이 되게 빠르잖아요. 네. 처음에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보다가 나중에 그 라이언 고슬링이랑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엠마 스톤. 엠마 스톤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는 사실 거기서부터 약간 좀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거가 이렇게 기억에 막 남고 그러진 않았어요. 언제 텐션이 떨어졌다고? 둘의 어떤 이제 처음에 서로 알아보고 나서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막 이럴 때부터는 약간 좀 이제 거기서부터는 텐션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냥 뭐 재밌었다 이 정도지 막 어떤 거기에서 이 남녀 간의 어떤 아련한 사랑이나 이거 가지고 마지막 엔딩 가지고 사람들이 한때 이 라라랜드 보고 너는 미아에게 감정이입했냐 세바스찬이냐 이러면서 네가 세바스찬이면 어땠을 것 같냐 미아면 어땠을 것 같냐 그래서 실제로 미아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걸로 되게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몰입해가지고 토론을 정말 그쵸. 치열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몰입할 영화였구나. 맞아요. 내가 아직 사랑을 모르나 보네. 아니 그럼 뚝딱이는 몰입 아니 그래도 이입한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보기는 했고 이입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랬구나. 미아에게도 별로 이입이 안 됐고 세바스찬도 별로 이입이 안 됐고 일단 저는 라이언 고슬링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 생각 때문에. 라이언 고슬링 나 좋아하는데. 진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영화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좋아하는데 드라이브 나는- 영화가 되게 좋잖아. 영화가 좋은데 라이언 고슬링 상을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들리긴 하네요. 되게, 금발에. 되게 좋아하는 근데 얼굴이라고 캐나다 하더라고요. 온타리오 런던 출신이신데. 그래? 네네. 원래 그 이제 러브 스토리 노트북에 라이언 맞아요. 고슬링이 맞아. 되게 초반에 나와서 별로였어, 나는. 대스타가 되었는데 MTV에서 그때 둘이 막 껴안고 그쵸, 키스했죠. 예. 그 시상식에서. 그런 거 잘 기억하시네. 누구랑 그 여주랑 네, 당시 저거 뭐야, 노트북. 레이첼 여주. 아담스인가?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노트북도 당시에 한 7-8번 봤거든요. 뭐야? 언니 정말 멜로를 좋아하시네. 근데 멜로퀸이잖아. 지금은 몰랐네. 이제 노트북은 못 보겠어요. 그때는 지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10대여서 네네. 그런 뭔가 노트북 나도 보면서 울었던 서로의 것 같은데. 첫사랑이고 모든 게 서로에게 처음이지만 뭔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엇갈리는 어쨌든 뭐 집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 스토리였는데 집에서 혹시 반대하신 분? 아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 내가 왜 고전이겠습니까? 효블리는 뭔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헤어진 사람이 있나 봐. 저는 노트북은 그 10대 때 한 7-8번 봤는데 오.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10대 라라랜드도 때부터 감성이 한 남달랐네. 개봉 나 보고? 코찔찔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엔딩이 그 영화가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거고 엔딩에 노부부가 되어서 둘이 맞아. 네, 그 부인 할머니가 치매고 매일 본인의 둘의 러브 스토리를 매일 읽어줘요. 그러면 마지막 엔딩에 가서 그 러브 스토리 쭉 듣고 엔딩에 가서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라고 이제 기억이 잠깐 돌아와요. 그래요. 그리고 그 둘이 매일 그렇게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그런 대화를 하고 뭔가 같이 춤추고 식사하고 이렇게 매일 보내거든요. 해피엔딩이네. 네, 그러다가
둘이 한날 한시 같이 돌아가세요. 근데 이게 그래요? 실화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오는 좀 밀려오는 감동이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 노트북을 봤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긴 네, 하네요. 제가 많이 봐서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 그거 10대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너무 많이 사실 봤어요. 저는 라라랜드의 사랑 자체는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막 재밌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이게 뮤지컬 음악이 너무 좋고 이제 뭐 이런 그 우리가 말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또 있잖아요. 네. 천문대 장면이랄지 그다음에 뭐 탭댄스 장면 이런 아름다운 뭐 배경을 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좀 인상이 남긴 남거든요. 네. 근데 아까 뚝딱이가 누구한테 감정이입했냐, 뭐 미아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욕하셨어요? 욕한 건 아니고 왜요? 왜? 욕한 건 아니고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왜요? 미아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일로 저렇게 성질낼 일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헤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보면서 예, 설명해 주세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사람이 좋을 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좋은 사람 너무 많고 서로 잘 연애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너무 힘들 때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뭐 진가 고마움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 더 되게 돈독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바스찬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좀 비정기적인 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 추구하면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정통파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미아랑 같이 이제 뭐 동거를 하면서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한 번도 뭐 이렇게 부담을 준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전화 통화가 한 번 있었죠. 네, 미아가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뭔가 당당하지 못하게 자기 남자친구를 설명하는 듯한 부분에서 스스로 좀 위축되어 보였고 세바스찬이 그래서 고정적인 일을 이제 구하고 그래서 세바스찬 아니 네가 원해서 내가 이러 하기 싫은데 이거 하다 그거는 좀 보니까 궁색하더라. 뭐 잘 되니까 어쨌든 뭐 같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고 미아는 이제 꿈을 성취하길 바라니까 계속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네 길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미아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 그 1인극 하는 대감비도 낼 수 없는 1인극의 참패를 맛보는데 그 순간 얘가 없었어. 맞아. 못 견디죠. 판타지 장면은 있었죠. 네. 네, 그거는 판타지는 이제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데리고 가서 관객성을 꽉 채워서 정말 환호해 줬어야 했는데라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인데 사실은 그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 바로 집에 내려가 버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 고향 집에 내려가 버리고 근데 세바스찬이 또 되게 담담한 스타일이라서 거기서 뭐 붙잡고 막 미안하다 울고 불고 매일 집에 찾아가고 이랬으면 풀렸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 몰라 나도 피곤하 힘들어. 이런 기간을 좀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실 다시 그 1인극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1인극으로 오디션 제의가 왔고 프랑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에 있어? 그럼 세바스찬이 또 되게 농담하거든요. 여기 무슨 공원인데? 아니 우리 둘이 말이야. 이랬더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그래서 이 대사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스타일의 세바스찬과 미아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붙잡는다면 붙잡힐 마음은 있는 상황에서 붙잡질 않아. 보내줘 자꾸. 그러니까 되게 나는 그래서 다시 봤을 때는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우리 셉이. 아우 세바스찬이 예, 좀 그래요. 냉정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싫어서 정리하는 건 아니야. 그쵸. 정말 응원하는 거야. 맞아. 그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는 거고 다시 보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다시 보고 더 보니까. 좋아하는데 결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영원히 사랑할 거다. 맞아. 맞아요.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할 거야. 그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옆에 있어야 사랑인데 이런 생각 좀 들긴 들었어요. 네. 뭐 멀리 떨어져서 사랑하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5년 뒤에
너무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미아가.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좀 속상해요? 그렇게 아니 내가 애를 보니까 애가 한 3살은 3살은 됐겠더라고. 그럼 5년 후면 프랑스 가가지고 뭐 금방 1, 결혼한 2년 거 뒤에 바로 만나고 바로 결혼을 그렇겠죠. 했거나 아니면 결혼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 동거남일 수도 있지. 여튼간에 남편이라고 그랬나? 네. 여튼 그랬고 저는 사실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현실적으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을 때 만나는 사람이랑 보통 결혼하더라고요. 이제 뭐 미아도 외롭고 프랑스에서 촬영을 했으면 네, 혼자 외롭고 그때 다정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세바스찬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기보다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미플래시 마일스 텔러가 원래 여기 라이언 고슬링 했던 세바스찬 역할에 제의를 받아서 하려고 했고 약간 감독님이 여기 하관이 좀 옹졸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하관이 약간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 참 그렇게 생긴 사람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네네. 미아 역에는 네, 미아 역에는 엠마 왓슨이었대요. 그 해리포터. 근데 사실 이게 항상 캐스팅이 되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는 상상도 못 하겠어. 그 두 사람이면. 여튼 잘 캐스팅이 잘 그쪽에 어그러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이 지금 두 사람이 너무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 눈빛 연기 같은 거 정말 미아가 잘하더라고요. 미아가 또 눈이 굉장히 커서 맞아요. 그렁그렁하는 이런 맞아. 눈빛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여튼 캐스팅도 너무 잘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데미안 세젤 감독은 그 다음 영화도 퍼스트맨이라는 영화도 라이언 고슬링이랑 또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맞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작은 뭐죠, 데미안? 데미안이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를 하나 했던데 브래드 피트랑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예요? 그건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안 보여서 제가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요. 재밌겠다. 네, 저도 아까 찾았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뭐 인상적인 장면 하나 어떤 거 있었어요, 뚝딱이는? 인상적인 장면이요? 네. 저는 근데 그래도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긴 했었어요.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빛 교환할 때 그게 확실히 저처럼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인상적인 정서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을 교환하는 그 헤어진 사람들의 그 눈빛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잘 지냈구나, 너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눈으로 얘기하는 걸 보는 게 확실히 그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이긴 한 것 같고 좀 그냥 이게 뭐냐면 되게 서로를 확인하는데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쉬운 뭐 약간 우리가 그 이 멜로계 이 로맨스계의 고전인 카사블랑카라든지 그다음에 쉘브르의 우산, 그것도 뮤지컬 영화인데 그런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주인공이 맺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맺어지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는 이 느낌이 짠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세바스찬이 피아노를 마지막에 치면서 뭔가 후회스러웠던 장면들을 다시 회상하고 자기가 다시 재연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머릿속이니까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그 세바스찬은 굉장히 담담하게 또 미아를 보내주거든요. 되게 짧게 그냥 끄덕 한번 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또 성숙한 헤어짐이 전 또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은 미치겠지만 저기 앉아 있는 게 나여야겠지만 갑자기 박진영 노래가 생각이 나네. 아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아까 효블리가 설명하는데 너무 그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무슨 노래죠? 뭐죠?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 딱 그 노래잖아요. 마지막 장면은. 근데 현실에서의 모습은
그런 광기나 집착이 나오지 않고 네. 되게 그냥 담담하게 그 재즈 클럽 사장님처럼 네. 담담하게 자기 또 일상을 그냥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또 연출이 또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뛰쳐 나온다? 아 그러면 또 아니 그 미아야 카사블랑카 잠깐만 이러면 아 아니 그 카사블랑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웬 해리맨 셀리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보면 그 카사블랑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둘이가 막 티격태격 하거든요. 그래서 셀리는 뭐라고 얘기는 하냐면 그냥 그 카페 사장 정도로 안 된다. 약간 그게 라라랜드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내가 너무 현실적인지 몰라도 카페 사장하고 하면 힘들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얘기가 앞에 네. 초반에 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웬 해리맨 셀리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재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웬 해리맨 셀리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재즈거든. 음악이 배경음악이 거의. 그래서 이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그 세바스찬도 설명을 하지만 트럼펫과 뭐 피아노가 충돌하면서도 거기서 합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로맨틱 코미디 장르랑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리맨 셀리를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라라랜드를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통 하면 장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두 남녀는 서로 처음에 너무 싫어한다. 서로 미워한다. 충돌을 하다가 그 충돌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람들이 사랑을 확인하지만 이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넘는데 1시간 정도 됐을 때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미아는 첫눈에 알아본 거 아닌가요? 그 음악을 딱 듣고 딱 쳐다보잖아요. 그렇지만 티격태격하잖아요. 서로 막 갈잖아요, 좀. 그러면서 난 너한테 반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 탭댄스 추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석양을 네, 배경으로 그때 난 둘이 그때 썸을 탔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썸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대사는 난 너한테 반하지 않아 막 이런 거더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저는 처음에 라라랜드가 로맨틱 코미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맨틱 코미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뼈저리게 놓친 게 아깝다.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 누군가가 그립다. 네. 누가 옆에 있어도 그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진 모든 않습니다. 잘 또 넘어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가을이니까 지금 어떤 외로움, 지금 가을이니까 또 뭐 춥잖아요. 그런 쓸쓸한 감정과 마음 그리고 누군가 내 팔짱을 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가 먹기든 이렇게 좀 뭔가 접촉이 일어나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 접촉하고 싶으세요 혹시 요새? 추우니까요. 이제 인간 난로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이제 감정이 드는 많은 뭐 싱글 내지는 저는 뭐 커플이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제 그 엽기적인 그녀를 또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 전지현이 전 남친을 좀 못 잊잖아요. 그래서 막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견우한테 그 박풀공이 그 얘기하더라고. 못 잊으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사실 옆에 누가 있어도 옛날 잊을 사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잊는다는 게 맞아요. 거의 뭐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온 과거인데 그 과거를 그 예전에 뭐 이터널 션샤인처럼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이터널 션샤인 항상 명작이죠. 존재하는 기억인데 그 기억을 난 뭐 곱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다만 이렇게 세바스찬처럼 머릿속에서 오만 상상을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에서 담백하게 살아야죠. 네, 그게 이제 성숙한 또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고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주제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 다른 차원으로 가잖아요. 타임오프로.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가서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랑 나랑 있었던 그 순간은 소중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어도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순간 자체는 정말 소중하죠.
제 3자 합법으로 마무리하는 이 능숙한 마무리. 그렇죠. 네. 네. 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론적인 것도 되고요. 네. 네. 점점점. 네, 점점점 넘어가시죠. 네. 뚝딱이 이 영화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이 영화요. 저는 지금 그냥 약간 적적한데. 적적해? 아니다 말고 적적한데 적극적으로 뭔가 연애를 하고 싶거나 좀 찾고 싶진 않은데 약간 좀 무거운 무드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 가을에 이 사랑의 정치에 흠뻑 취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추천합니다. 네. 이걸 보고 누구를 연애를 하러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라라랜드를 보고는. 라라랜드는 약간 좀 힘들 것 같아. 연애 초보한테 그럼 어울리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연애를 직접 하긴 귀찮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 있었지. 이런 사람들. 저런 정서가 있을 때가 있지 사람이. 그러면서 한번 이제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면 추천합니다. 네네. 그런 분들 라라랜드 한번 안 보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또. 네,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저도 다시 봤는데 다시 보면서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볼 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음악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OTT 프리토킹 7회 1부 마칩니다.